50년을 함께한 배우자가 어느 날부터 당신을 낯선 사람처럼 바라본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이분 누구세요? 여기는 어디죠? 집에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배우자를 보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웃고 떠들던 사람이 오늘은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할 때 그 절망감과 외로움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치매라는 병은 기억을 앗아가는 잔인한 질병입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부터 시작해서 차츰 모든 기억을 지워나가죠.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조금씩 멀어져 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포기해야 할까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요? 오늘은 치매에 걸린 배우자가 조금이라도 더 오래 여러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별한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의학적으로 완전한 치료는 어렵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연결고리를 조금이라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실제로 치매 환자를 돌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경험을 통해 검증한 것들이며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방법들입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물론 치매의 진행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진행 속도를 늦추고 남아있는 기억을 더 오래 보존하며 무엇보다 배우자가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습니다. 이 내용이 치매 환자를 돌보고 계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76세 김정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정순 할머니는 3년 전 치매 진단을 받으신 78세 남편을 돌보고 계십니다. 처음에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지 못할 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줌마,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김정순 할머니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치매가 진행되면 가족도 못 알아본다고 받아들이시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제 남편과 나눌 수 있는 대화도 추억도 모두 끝난 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김정순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방법을 시도해본 결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남편이 항상 제 이름을 기억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특별한 방법들을 사용하면 아, 정순아 하고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기적 같아요. 72세 박영수 할아버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2년 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이는 74세 아내를 돌보고 계십니다. 아내가 저를 모르겠다고 할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갑자기 여보라고 부르면서 예전처럼 대화를 하기도 해요. 그런 순간들이 있어서 계속 희망을 갖고 노력하게 돼요. 박영수 할아버지는 아내의 기억을 되살리는 특별한 방법들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 여보야, 기억 안 나? 라고 물어봤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특별한 방법들을 사용하니까 아내가 저를 알아보는 순간들이 늘어났어요. 이런 경험들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치매에 대해 잘못 알려진 상식 중 하나가 치매에 걸리면 모든 기억을 완전히 잃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치매 환자의 뇌에는 여전히 많은 기억들이 남아있고 적절한 방법으로 자극하면 그 기억들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과 연결된 기억, 반복적으로 경험한 기억, 오래된 기억들은 비교적 오래 보존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억은 가장 나중까지 남는다는 점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치매 환자도 적절한 단서가 주어지면 기억을 회상할 수 있으며 특히 강한 감정과 연결된 기억일수록 더 오래 보존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실제로 효과를 본 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3가지 특별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70세 이순희 할머니는 치매에 걸린 남편을 돌보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나를 기억 못하지? 하고 속상했는데 생각을 바꿨어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기억할 수 있을까? 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법도 보이고 희망도 생기더라고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접근이 어려워진 것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기억에 접근할 수 있는 열쇠를 찾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75세 조미경 할머니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남편의 기억 창고는 그대로 있는데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모르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열쇠를 찾아주는 거죠. 가끔 문이 열릴 때마다 정말 기적 같아요. 이제 구체적인 3가지 방법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효과를 경험하신 것들이며 여러분도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방법, 감정 기억 되살리기. 치매 환자의 뇌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바로 감정 기억입니다. 단순한 정보나 사실은 쉽게 잊혀져도 기쁨, 사랑, 행복 같은 강한 감정과 연결된 기억은 훨씬 오래 보존됩니다. 73세 한명자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못 알아봐서 속상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좋아했던 가을 단풍 노래를 틀어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면서 명자야, 우리 신혼 때 이 노래 들으면서 단풍 구경 갔었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명자 할머니는 이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순간 남편 눈에서 예전의 따뜻한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었어요. 비록 10분 정도였지만 그 10분 동안은 정말 예전의 우리 남편이었어요. 감정 기억을 되살리는 구체적인 방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들었던 추억의 노래 들려주기, 신혼 시절 즐겨 듣던 노래, 자주 함께 불렀던 동요나 찬송가, 특별한 날에 들었던 기념일 노래. 71세 박순자 할머니는 매일 저녁 남편과 함께 진주 조개 껍질을 들려줍니다. 이 노래만 나오면 남편이 순자야 하고 제 이름을 부르면서 제 손을 꼭 잡아요. 그리고 가끔은 함께 콧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해요. 함께 찍었던 사진 보여주기, 결혼식 사진이나 신혼여행 사진, 자녀들이 어렸을 때 가족 사진, 특별한 기념일 사진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감정을 함께 되살려주는 것입니다. 74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아내에게 결혼식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때 당신이 얼마나 예뻤는지,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계속 이야기해줘요. 그러면 아내가 그때 정말 행복했지 하면서 잠깐이라도 저를 알아봐요. 함께 즐겼던 음식 만들어주기, 신혼 시절 자주 해먹던 음식, 배우자가 특히 좋아했던 음식, 명절이나 생일에 꼭 해먹던 특별한 요리. 냄새와 맛은 강력한 기억의 단서가 됩니다. 72세 이정순 할머니의 경험입니다. 남편이 평생 좋아했던 된장찌개를 끓여주면 냄새만 맡고도 우리 집 된장찌개다 하고 좋아해요. 그리고 한 숟갈 먹고 나서 역시 우리 마누라 손맛이야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두 번째 방법, 일상 패턴 기억법. 치매 환자들은 새로운 정보는 쉽게 잊어버리지만 오랫동안 반복했던 일상의 패턴은 비교적 잘 기억합니다.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배우자와의 관계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75세 조영희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성공했습니다. 50년 동안 매일 아침 남편이 일어나면 잘 잤어? 하고 물어보는 게 우리의 일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매일 아침 남편 옆에 앉아서 똑같이 잘 잤어? 하고 물어봐요. 조영희 할머니는 이런 일상의 반복이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는데 며칠 계속하니까 남편이 잘 잤어, 고마워라고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끔은 영희야 하고 제 이름도 부르고요. 일상 패턴을 이용한 구체적인 방법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인사말 건네기. 좋은 아침이야. 오늘 날씨가 좋네? 밥 먹을까? 함께 했던 일상적인 활동 반복하기. 함께 저녁 산책하기. 함께 TV 뉴스 보기. 함께 차 마시며 이야기하기. 70세 한순옥 할머니는 매일 저녁 6시에 남편과 함께 마당을 한 바퀴 돕니다. 50년 동안 매일 저녁 산책을 했던 습관이에요. 지금도 6시만 되면 남편 손을 잡고 마당을 걸어요. 그러면 남편이 자연스럽게 제 손을 꼭 잡고 따라와요. 평생 해온 역할 계속 맡게 하기. 남편이었다면 가정의 의사결정자 역할, 아내였다면 살림살이 챙기는 역할. 중요한 것은 환자가 완전히 수동적인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73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치매에 걸린 아내에게 여전히 중요한 일들을 상의합니다. 여보, 저녁에 뭘 먹을까? 손자가 놀러 온다는데 뭘 해줄까?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아내가 정확한 대답을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게 해주려고 해요. 세 번째 방법, 신체 접촉을 통한 기억 소통.
말로는 소통이 어려워도 신체 접촉을 통해서는 여전히 소통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간의 친밀한 접촉은 강력한 기억의 단서가 됩니다. 76세 김정자 할머니의 경험입니다. 남편이 저를 모르겠다고 할 때도 제가 남편 어깨를 주무르거나 손을 마사지해주면 편안해해요. 그리고 가끔 고맙다, 여보야 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신체 접촉을 통한 구체적인 방법들, 함께 했던 친밀한 접촉 계속하기, 손잡고 걷기, 어깨나 등 마사지해주기, 머리 빗겨주기, 함께 춤추기. 74세 이미경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느린 춤을 춥니다. 젊었을 때 자주 함께 춤을 췄거든요. 지금도 남편이 혼란스러워할 때 천천히 왈츠를 틀고 함께 춤을 춰요. 그러면 남편이 자연스럽게 저를 리드하면서 웃어요. 규칙적인 스킨십, 아침에 일어나서 뽀뽀하기, 잠들기 전에 손잡아주기, 식사 후에 함께 설거지하며 어깨 기대기. 중요한 것은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들을 사용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칙들과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강요하지 않기. 치매 환자에게는 좋은 날과 나쁜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잘 반응하지만 어떤 날은 전혀 반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억지로 기억하게 하려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74세 김순희 할머니는 처음에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남편이 제 이름을 기억 못할 때 나 순이야, 50년을 함께 살았잖아 라고 소리치면서 억지로 기억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더 혼란스러워하고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김순희 할머니는 접근 방법을 바꾼 후 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반응이 없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함께 시간을 보내요. 억지로 기억하라고 하지 않고 그냥 오늘 날씨가 좋네 같은 편안한 대화를 나누죠. 그러면 오히려 남편이 더 편안해하면서 가끔 제 이름을 부르기도 해요. 두 번째 원칙, 일관성 유지하기. 효과를 보려면 꾸준히 일관성 있게 시도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72세 이정자 할머니는 꾸준함의 중요성을 경험했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별 반응이 없어서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3주째부터 남편이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은 6개월째 계속하고 있는데 확실히 처음보다 저를 알아보는 순간들이 늘었어요. 세 번째 원칙, 환자의 감정 상태 우선하기. 기억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자가 편안하고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75세 박영희 할머니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기억하지 못해도 제 옆에서 편안해하고 웃는 모습을 보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억지로 기억하게 하려다가 남편을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각 방법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정 기억 되살리기 고급 팁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환자가 가장 인지 능력이 좋은 시간대를 파악하세요. 보통 오전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피곤하거나 짜증날 때는 피하세요. 73세 조순희 할머니의 경험입니다. 남편이 오전 10시경에 가장 맑은 정신을 보여서 그때 추억의 노래를 들려줘요. 오후에는 피곤해하니까 그때는 그냥 조용히 함께 있어요. 여러 감각을 동시에 자극하세요. 노래를 들으면서 동시에 사진을 보여주기, 음식 냄새를 맡게 하면서 관련된 이야기 들려주기, 물건을 만지게 하면서 추억 이야기하기. 71세 한미경 할머니는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남편이 좋아했던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동시에 신혼 때 사진을 보여주고 그때 얘기를 들려줘요. 여러 감각이 동시에 자극되니까 더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 같아요. 일상 패턴 기억법 고급 팁들. 패턴을 점진적으로 확장하세요.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 반응이 좋아지면 대화 내용을 조금씩 늘려가기. 환자가 편안해하는 수준에서 멈추기. 74세 김정희 할머니의 단계적 접근법입니다. 처음에는 안녕하세요만 했는데 남편이 대답하기 시작하니까 오늘 기분 어떠세요? 를 추가했어요. 그것도 익숙해지면 점심에 뭘 드실까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갔어요.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음성 톤으로 말하기. 주변 환경을 크게 바꾸지 않기. 신체 접촉 기억 소통 고급 팁들. 환자의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하세요. 긍정적 반응 미소, 편안한 표정, 몸의 이완. 부정적 반응 긴장, 회피, 불안한 표정. 부정적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세요.
72세 이순옥 할머니의 주의점입니다. 남편이 손 마사지를 좋아해서 매일 해줬는데 어느 날부터 손을 빼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쉬었다가 다시 시도했더니 또 좋아하더라고요. 컨디션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니까 잘 살펴봐야 해요. 개인적인 경계선을 존중하세요. 치매에 걸려도 개인의 존엄성은 중요합니다. 환자가 싫어하는 접촉은 강요하지 마세요. 항상 허락을 구하는 태도를 유지하세요. 이제 이 방법들을 실제로 적용할 때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과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흔히 겪는 어려움이 환자가 거부할 때 76세 정영수 할아버지는 이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아내가 처음에는 제가 하는 모든 것을 거부했어요. 노래를 틀어줘도 시끄럽다고 하고 사진을 보여줘도 관심 없다고 하고 정말 막막했어요. 정영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며칠 기다렸다가 다시 시도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좋아할 만한 다른 방법들을 찾아봤어요. 결국 아내가 좋아하는 꽃을 보여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다른 것들도 시도할 수 있었어요. 흔히 겪는 어려움 이 효과가 일시적일 때 73세 김영자 할머니의 고민입니다. 남편이 순간적으로는 저를 알아봐도 금방 다시 잊어버려요. 10분 전에 제 이름을 불렀는데 지금은 또 모르겠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허탈해져요. 전문가들은 이런 일시적 효과도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라도 연결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서 전체적인 정서적 안정감이 높아진다고 해요. 김영자 할머니도 관점을 바꾼 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는 그 순간순간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비록 10분이라도 남편이 저를 알아보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그 시간이 정말 기적 같아요. 흔히 겪는 어려움 3가족들의 이해 부족. 때로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이런 노력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70세 한정순 할머니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자식들이 엄마, 아빠가 치매인데 그런 거 해봤자 소용없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상했어요. 한정순 할머니는 가족들을 설득했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아버지가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을 녹화해서 보여드리니까 그제서야 정말 효과가 있네요 하고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것은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방법들을 시도할 때 돌보는 가족의 마음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돌보는 가족을 위한 마음 관리법.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은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든 일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배우자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때의 상실감과 외로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77세 최순희 할머니는 이런 마음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남편을 50년 동안 사랑했는데 그 남편이 저를 낯선 사람 보듯 할 때 정말 마음이 무너졌어요. 때로는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하는 생각에 밤잠을 못 이룰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최순희 할머니는 마음가짐을 바꾼 후 상황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기억 못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방법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현실적인 기대치 설정하기.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최선의 소통을 목표로 하세요. 74세 김정남 할아버지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예전처럼 완전히 저를 기억하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그런 기대 때문에 오히려 더 실망하고 좌절했어요. 이제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아내가 편안하게 웃어주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해요. 김정남 할아버지는 작은 변화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아주거나 제가 해준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거나 함께 있을 때 편안해하는 모습만 봐도 정말 고마워요. 예전처럼 대화는 못해도 마음으로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껴요. 자신만의 시간 갖기. 스문의 시간 내내 환자만 돌보다 보면 돌보는 사람도 지쳐버립니다. 적절한 휴식과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72세 이미순 할머니는 이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을 혼자 두고 외출하는 게 미안해서 집에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제가 우울해지고 짜증도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다른 가족이 돌봐주는 동안 친구들을 만나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요. 이미순 할머니는 이런 시간이 오히려 남편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마음이 편안할 때 남편도 더 편안해해요. 그리고 잠깐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면 남편이 더 반가워하는 것 같아요.
지지 그룹이나 상담의 중요성.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말고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75세 박정욱 할머니는 치매 가족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의 다른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니까 정말 큰 위로가 돼요. 혼자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구나 싶고 다른 분들의 좋은 방법들도 배울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돼요. 박정욱 할머니는 이런 모임을 통해 새로운 희망도 얻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이런 과정을 겪으신 분들이 힘들지만 분명히 의미 있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그래요. 작은 기적 같은 순간들이 계속 생겨요. 이 모든 방법들이 가져다주는 진정한 의미. 이 세 가지 방법들의 진정한 목적은 단순히 환자가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사랑과 연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78세 한명순 할아버지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내가 제 이름을 부르지 못해도 제가 옆에 있을 때 편안해하고 웃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말로 표현은 못해도 마음으로는 통하고 있어요. 한명순 할아버지는 이런 경험을 통해 사랑의 다른 형태를 발견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말로 사랑을 표현했다면 지금은 함께 있어주는 것, 돌봐주는 것,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다르지만 더 깊은 사랑인 것 같아요. 실제 성공 사례들.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의 놀라운 변화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3세 조영숙 할머니는 1년 동안 꾸준히 이 방법들을 사용한 결과 이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하루에 한 번 정도만 제 이름을 불렀는데 지금은 거의 매일 영수가 하고 부르세요. 그리고 제가 어디 갔다 오면 어디 갔었어? 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조영숙 할머니는 이런 변화가 의학적 치료와 함께 이루어졌다고 강조합니다. 물론 약물 치료도 꾸준히 받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방법들을 함께 사용하니까 확실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실 정도로요. 71세 김순자 할머니는 6개월 동안 실천한 결과입니다. 남편이 제 얼굴을 보고 웃는 횟수가 확실히 늘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플 때 걱정하는 표정을 보이기도 해요. 비록 말로는 표현 못해도 마음으로는 여전히 저를 걱정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마지막 당부의 말씀. 치매는 기억을 앗아가는 병이지만 사랑까지 앗아가지는 못합니다.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질 뿐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 가지 방법들은 그 사랑에 접근할 수 있는 열쇠와 같습니다. 감정 기억 되살리기, 함께 나눈 행복했던 순간들을 통해 마음의 문을 여는 방법. 일상 패턴 기억법, 오랫동안 함께한 습관과 패턴을 통해 친밀감을 유지하는 방법. 신체 접촉을 통한 기억 소통,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몸으로 전달하는 방법. 중요한 것은 완벽한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배우자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작은 변화라도 소중히 여기고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매라는 어둠 속에서도 사랑이라는 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노력이 그 빛을 더욱 밝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모든 순간이 기적입니다. 배우자가 여러분을 바라보며 웃어주는 그 순간, 여러분의 손을 꼭 잡아주는 그 순간, 함께 있어서 편안해하는 그 순간 모두가 소중한 기적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치매 환자를 돌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작은 희망과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오늘 밤부터라도 이 방법들을 한 번씩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기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